와, 나다 어시스트. 와우. 달슨의 라이브. 그 토트넘은 굉장히 중요했던 승부였는데 셰필드와의 경기 때 졌습니다. 이제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가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은 결과도 결과인데 또 하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오늘 도움을 하나 또 추가하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 도움 랭킹 3위까지 공동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못 때리고 있지? 이거예요. 근데 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와의 경기 때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는데 근데 이거 바로 전 경기였던 웨스트햄과의 경기 때도 슈팅을 하나도 못 때렸어요. 네. 두 경기 연속 손흥민 선수가 유슈팅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아예 슈팅 자체를 하나도 못 때렸던 게 두 경기 연속 이렇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슈팅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 약간 굴절됐던 것이 못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게 있었는데 그거는 공식 집계에서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슈팅으로 안 잡혔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식으로 때렸던 슈팅이 아니었으니까 자, 두 경기 연속 지금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없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9위 45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을 잡은 3대1로 잡은 셰필드는 7위로 올라섰고요.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 32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45점인데 아무리 봐도 5위 맨유와의 승점 차가 이렇게 되면 7점 차입니다. 남은 경기가 6경기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스 가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러면 선수들의 입지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 중에 챔스를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챔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다 누구나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챔스를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의 팀이 챔스를 나가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이적하고 싶은 팀이 챔스를 못 나가게 되면 주저하거나 팀을 이탈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토트넘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가기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토트넘도 선수단에 어떤 요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좀 남는 그런 결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선수로 놓고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 슈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늘도 구체적인 공격 포인트 도움을 기록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 왼발로 원터치로 탁 줘가지고 해리케인에게 완벽한 골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시즌 보면 9개의 골 9개의 공격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니까 10-10에 하나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탯도 꾸준하게는 쌓고 있는데 왜 어찌 보면 공격수로서 가장 많이 시도해야 되는 슈팅이 없냐는 거예요. 몸 상태가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자, 프리미어리그 재개한 다음에 맨유 경기 풀타임 다 뛰었죠. 웨스트햄 경기 거의 막판까지 85분 뛰었죠. 오늘 경기도 풀타임 뛰었죠.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가 이렇게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오늘 스프린트 단거리 전력 질주를 몇 개 했죠? 17개. 이거 지금 경기 끝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나중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만 놓고 보자면 어때요? 팀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이자 오늘 경기 양 팀을 다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전력 질주인 17회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평점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평점이 나쁘지 않습니다. 곳곳에 평점이 다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확실한 건 몸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 슈팅이 없지? 이걸 이제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토트넘이 정교함이 일단 너무 떨어져요. 자, 오늘 경기 셰필드와 토트넘의 경기 때 점유율의 한번 차이를 보세요.
토트넘이 볼을 67%나 점유를 했습니다. 67%. 셰필드는 33%밖에 볼을 점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눈에 띄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이 정도로 볼 점유가 차이가 났는데 거의 7대3 정도. 유효스팅 한번 보실래요? 유효스팅? 토트넘 2개입니다. 셰필드 5개예요. 볼은 훨씬 더 오래 소유했던 토트넘이 유효스팅은 90 동안 2개밖에 때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셰필드가 30% 정도밖에 볼 소유하지 못했는데 5개나 유효스팅을 때렸고요. 이거는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교함이 너무 떨어졌어요. 오늘 보시면서 진짜 답답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패스 미스가 많아? 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패스 성공률이 그래도 토트넘이 84.5%고 셰필드가 66.2%니까 토트넘이 더 높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체 패스 성공률이고 실제 전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닐 뿐더러 오늘 토트넘이 뒤에서 그러면 볼 돌리는데 그 높은 뭐합니까? 그죠? 자기 진영에서 볼 돌리는데 그 성공률 높으면 뭐예요? 오늘 토트넘이 족족족 끊긴 게 뭐냐면 앞쪽으로 전개되는 게 계속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느끼셨죠? 앞쪽으로 볼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제대로 된 슈팅을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발 라인업만 볼까요? 무리뉴 감독이 오늘은 꼭 무조건 이게 비교도 안 되고 져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4명의 공격수들을 그냥 다 투입을 시켜버렸어요. 자, 손흥민, 해리케인, 베르흐베인, 루카스 모우라.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쪽에서 볼을 앞쪽에 줘야 될 선수가 한 명이 줄어든 거죠. 앞쪽에 공격수들을 다 왕창 몰아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볼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앞쪽에 공격수들은 많은데 공격수들이 슈팅을 때려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볼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부족해져 버린 겁니다. 네. 무사 시소코는 열심히는 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느꼈지만 역시 디테일에 떨어진다. 네. 결과적으로 무사 시소코 빼버렸잖아요. 로셀소도 오늘 경기 그렇게 좋은 경기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리뉴 감독이 그걸 딱 하면서 델리알리를 넣었는데 이미 타이밍은 좀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오늘 이렇게 보면 왜 그러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이렇게 유슈팅을 다 2개밖에 못 때렸고 손흥민 선수는 왜 오늘도 슈팅을 못 때렸을까 놓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오늘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공격수를 4명이나 집어넣어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미드필더에서 볼줄이 사라져버리는, 그나마 기대를 했던 시소코와 로셀소도 오늘은 앞쪽으로 전개되는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다가 그러면 미드필더에서 플레이가 좀 안 됐다고 한다면 양쪽 풀백이라도 올라가서 좀 날카로운 연결들을 해야 되는데 오리에 꽝. 진짜 일단 이거는 뭐 이번 시즌 내내 혹은 오랫동안 지켜본 거기도 하지만 토트넘은 정말 풀백 바꾸지 않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그 전반전에 오리에의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완전한 프리한 상황,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크로스를 골라인 밖으로 내버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그 무리뉴 감독이 그 표정 나왔던 것도,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 볼도 없는데 양쪽 풀백이 올라가서 크로스도 안 돼. 그러면 슈팅 못 때리죠.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오늘 몸 상태가 나빴냐?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도 했지만 스프린트 최다, 또 굉장히 공격과 수비에서 많이 뛰는 걸 좀 보여줬잖아요. 볼줄이 기본적으로 없다 보니까 대체로 자, 손흥민 선수가 어떻죠? 슈팅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유슈팅 때리는 선수가 시소코 하나랑 케인 하나군요. 나머지 공격수들 한번 볼까요? 루카스 모우라 유슈팅 없고요. 베르베인도 아예 슈팅 없네요. 손흥민만 슈팅이 없는 게 아니라 베르베인도 아예 슈팅이 없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도 그냥 빗나간 슈팅 하나 때렸던 거고요. 교체 투입된 라멜라도 슈팅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공격수 개인의 컨디션이 나빠서, 플레이가 나빠서, 계속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만들어주는 선수의 전술적인 문제, 이 배치의 문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손흥민 선수는 특히나 오늘도 보면, 그래서 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9-9잖아요. 9개의 골과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손흥민 선수는
공격에서 뭔가 자기가 마무리 피니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볼줄이 안 나오니까 내려가서 자기가 플레이를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오늘도 어시스트 하나 포함을 해가지고 팀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 2개. 오늘도 손흥민 선수는 그냥 약간 자기가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 선수의 오늘 히트맵을 한번 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피니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올라오지 못하는, 공격 전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벤 데이비스 대신에 실제로 오늘 굉장히 프리롤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뭐 가리지 않고 중앙이나 측면 계속 굉장히 넓게 많이 오갔는데 이쪽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볼을 갖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히트맵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해서 슈팅이 없는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나 손흥민 선수의 지금의 어떤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팀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볼이 미드필드에서 나오지 않고 측면 쪽에서 올라오지 않고 풀백들 때문에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자꾸 내려와서 한다든지 자기가 플레이메이킹을 한다든지 박스 쪽에 있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이러면서 오히려 사실 뭐 어시스트 랭킹이 올라가가지고 어시스트에서 높은 순위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공격수가. 그래서 텐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근데 사실 스트라이커에게 바라는 건 어시스트가 아니잖아요. 스트라이커에 바라는 거는 골이죠. 손흥민은 어쨌든 골을 넣고 그러면서 어시스트도 잘하면 좋은 건데 요즘은 슈팅을 아예 못 때리면서 어시스트만 스탯을 쌓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팀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허리 쪽에서 그 문제점을 좀 개선시키면서 공격수들에겐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슈팅을 좀 많이 때리게 해주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좋은데 지금 에릭센이 팀을 떠난 상태에서 허리 쪽에서 볼을 간수하거나 쓸 수 있는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델리알리도 좀 그랬던 거고 은돈벨레도 사실 약간 뭐 여러 가지 내분들이 있다 이런 말들이 많다고 오늘 나왔는데 역시 은돈벨레도 잘 안 되고 있고. 예. 아니면 수비 쪽은 어때요? 예를 들면 알더웨이럴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허리 쪽에 선수가 좀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알더웨이럴트를 는 실제로 뒤에서 탁탁 찔러주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예. 알더웨이럴트가 센터백에 딱 있다가 한 발씩 딱딱 찔러주는 걸 통해서 앞쪽에 공격을 좀 도와주는데 근데 알더웨이럴트도 안 써요. 지금 톱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볼은 안 나가요 앞쪽으로. 근데 쓰진 않아. 그리고 또 아까 막판에 물론 벤 데이비스가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선수 놔둬놓고 거기다가 또 베르통어를 넣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적절한 선수 교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되게 의미 있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기였어요.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154번째 경기를 뛰게 된 겁니다. 통산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근데 이 154라고 하는 숫자는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프리미어리그 레전설 해버지 박지성 선수가 맨유와 QPR에서 8시즌 동안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기록했던 경기 숫자가 154경기입니다. 리빙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가 앞서간 레전설 해버지와 기록적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154경기, 154경기. 참 손흥민 선수 진짜 대단한 페이스거든요, 지금. 사실 뭐 공격 포인트 오늘 또 추가해서 뭐 손흥민 선수 말씀드리면 154경기에서 통산 프리미어리그 51골과 오늘 하나 추가해서 28개의 어시스트. 박성 선수 해버지는 154경기에서 프리미어 통산 19골과 21개의 어시스트. 그래서 뭐 골도 많고 도움도 많지만 이거는 포지션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경기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 박성 선수는 8시즌 동안 154경기를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5시즌 동안 그와 똑같은 154경기를 뛴 겁니다. 참 손흥민 선수가 정말 지속적이고 좀 빠르게 굉장히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소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좀 느껴지고 좀 잘해주고는 있는데 그래서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뛸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그 길을 닦아줬던 역사의 문을 열었던 해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해버지가 막 뛰었던 그때가 막 떠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2005년 막 이제부터 막 맨유에 뛰고 막 그럴 때 선발일까 아닐까, 뭐 부상일까 아닐까, 진짜 우리 막 밤새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래서 길이 없었던 그 프리미어리그의 한국 축구 역사에서 해버지가 탁 가서 없던 길을 걸어가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었고 그 길 위에서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렇게 탁 포개지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고 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됐네요.